스튜디오에서 오랜만에 뵙습니다. 정계환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일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서울시 교육감을 3선 연임하고 있는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 공판이 있습니다. 해직 교사를 부당 특제한 혐의로 2018년부터 수사를 받아왔는데 1심과 2심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내일 만약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하지 않는다면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감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그러면 10월 16일 날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가 생기게 됩니다. 지금 어떤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올지 예상할 수 없지만 다수의 전문가는 아마도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라는 것이 1심과 항소심의 형량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리 적용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를 따지는 것이라면 파기환송될 가능성보다는 확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10월 16일 지금 재보궐선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제가 전략 준비를 하면서 교육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90% 정도는 확정 판결이 나서 10월 16일 날 보궐선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보궐선거가 된다면 보수 진영의 후보는 누가 될 것이며 진보 진영의 후보는 누가 될 것이냐. 또 보수와 진보의 후보 간 각 세력 간의 단일화는 과연 이루어질 것이냐 아니냐. 무엇보다도 지금 시간이 한 달 반밖에 남지 않아 있는 이런 현실을 봤을 때 이번 교육감 선거가 재보궐로 이루어진다면 정치적 파장은 물론이고 선거 과정에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속보 형식으로 여러분들께 정계환의 전략에서 보내드리는 이 내용은 조희연 교육감이 내일 대법원 상고심 선고를 통해서 운명이 결정난다. 그리고 내일 선고가 되면 파기환송이 될 가능성은 낮고 오히려 확정 판결이 될 경우에 10월 16일 날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불가피하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아시다시피 2014년 첫 당선 이래 내리 3선에 성공했고요. 10년간 서울시 교육을 이끌어가는 수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현행공직선거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으면 피선거권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자치법의 근거에 의해서 교육감이 피선거권을 잃게 되면 당연히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거법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선거법에서 중도 사퇴를 하게 되면 법정 선거 비용 보전 전액을 다시 국고로 환수해야 되는 과정이 있지만 조희연 교육감의 경우에는 그런 사안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조희연 교육감이 왜 그러면 직권남용을 비롯한 특별 채용 관련된 혐의를 받고 이렇게 교육감직에서까지 물러날 가능성이 있느냐. 이 부분은 분명히 따져봐야 하는데요. 조희 교육감은 2018년입니다. 정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을 특별 채용하는 과정에서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한모 씨가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했다 또는 여기에 반대하는 부교육감을 업무에 배제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아마 이번 보궐선거로 가는 상황이 오면 정치권에서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교육 공무원이 교사가 휴대폰으로 문자를 누구에게 보냈는데 그 내용이 누구를 지지해달라거나 또는 그 선거에 참여해달라는 권유를 했을 경우에 이것이 징계 사유에 해당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 문제는 교육 공무원들의 정치 참여를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지 미국과 유럽의 사례와 대한민국 사례, 특히 대한민국은 교육 공무원들의 정치적 발언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이 부분이 참정권이라는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재보궐선거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왜 그러면
조희연 교육감이 이런 혐의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게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매우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하나 지금 알다시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역사 논쟁 그리고 지금 독도 침탈과 관련된 일련의 친일 행위가 잠시 후 또는 며칠 뒤에 발표될 역사교과서와 관련된 개정안과 맞물리면서 아주 심각한 역사 논쟁이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부분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한다면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과연 3년임을 했던 진보 후보가 이번에도 역시 후보를 단일화하면서 보수 후보와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들이 좀 진지하게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속보 형식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운명이 내일 대법원의 선고에 따라서 재보궐선거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는 파기환송될 가능성도 있다. 파기환송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고요. 내일 오전 11시 20분에 대법원에서 11시 15분으로 지금 시간이 발표되어 있습니다. 직권남용 권리방해 행사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상고심 판결을 대법원 3부에서 내일 오전 11시 15분에 판결을 선고한다고 이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픽스는 내일 11시 15분의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보고 난 뒤에 12시부터 이것이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정치적으로 미칠 파장은 매우 중대하고 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긴급 편성을 통해서 교육 전문가, 정치평론가들과 함께 내일 이 판결이 가져올 정치적 파장에 대해서 상세하게 가장 먼저 여러분들께 분석해 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댓글로 많은 분들이 글을 주고 계신데요. 오늘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와 인터뷰하기로 돼 있던 시간이 송영길 대표의 재판이 생각보다 길어지면서 아마도 지금 열심히 달려오고 계실 텐데 6시 40분에서 50분경으로 우리 방송국으로 도착할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전략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일단 끝을 내고 특별 인터뷰 형식으로 송영길 대표와 함께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지금 눈깔까라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HSJ님 1935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 응원해 주시는데 고맙습니다. 송님도 감사드리고요. 새콤달콤님도 달콤새콤님 고맙습니다. 승리님 고맙고요. 자, 지금 제가 오늘 전략이라는 프로그램으로 1부에는 조희연 교육감이 내일 대법원 확정 판결로 정치적 운명 또는 교육감으로서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를 특별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서 1심과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1, 2심 판결대로 대법원이 확정 선고를 내리면 조 교육감은 지금 당연퇴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10월 16일 날 보궐선거를 통해서 1000만 서울 시민을 대표하는 교육수장을 새로 뽑아야 한다.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예고되어 있다. 이랬을 때 보수 후보는 어떻게 될 것이며 진보 후보는 어떻게 될 것이며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복잡한 상황이 있을 겁니다. 단일 후보를 만들어내느냐 못 내느냐. 지금까지 진보는 늘 단일 후보를 만들어냈고 보수는 분열을 통해서 단일화에 실패를 했는데 이 45일에서 50일 정도 되는 짧은 선거 기간 동안에 과연 보수와 진보의 후보가 단일화까지 갈 수 있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이것이 정치적으로는 자 과연 조희연 교육감이 했던 이 특별 채용이 부당하게 해고된 정교조 교사들에게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고 오히려 개방형으로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특별 채용했다라고 하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 교사들의 정치적 참여 행위에 대한 징계와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발생한 해직 이후의 복직 과정에 있었던 일련의 상황 때문에 과연
천만 시민들의 인정을 받고 교육감으로 선출된 사람이 3년임 하는 도중에 3년임의 2년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과연 이것을 직을 내려놓고 실제로 퇴임까지 해야 하는 사안이냐라는 부분은 두고두고 우리가 논쟁거리로 다뤄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전략을 통해서는 여러분들께 내일 대법원 선고 공판을 통해서 과연 조희영 교육감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정교환의 전략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